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하냐면 무주물 선점, 이게 다 원시치득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은요, 이건 무주물이죠. 무주물이니까 이것은 소유자가 없으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점이니까 점유를 해야 돼.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자주점유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자주점유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주물은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어요. 동산하고 부동산. 그 부동산은 무주물은 언제나 국유가 돼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점이 돼. 선점이 된다는 것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시 취득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동산이 고고나 그다음에 중요한 재료, 학술이나 고고나 이렇게 학술 같은데 중요한 재료가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국유가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학술이나 기회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면 그때는 국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험이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무주의 동산은 언제나 선점이다 그러면 안 돼요. 무주의 동산은 선점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이죠. 유실물 습득에서 유실물 습득은 습득하고 나서 신고를 하죠.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원시취득이죠.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이 있죠. 이 매장물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발견하면 되죠. 순수 사실행인데요. 매장물을 발견 나와서 신고하고 1년 이내에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권리를 원시 취득하게 되죠. 이때 이 매장물이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이죠. 물건이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발견자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죠. 소유자가 뭘한다? 그것은 절반하는 것이죠. 절반. 알겠죠? 그것을 절반한다. 이렇게. 이것을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 발견이고 특히 유실물 습득은 6개월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첨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첨부는 뭐가 있냐? 먼저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혼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첨부는 뭐냐면 첨부는 두 가지는 임의 규정이고 두 가지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의 규정은 뭐냐? 임의 규정은 소유권의 기속, 소유권의 귀속 여부,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부합된 것이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손실보상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임의 규정이고요. 여기서 강행 규정 있죠?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3자의 권리 보호, 제3자의 권리 보호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부합의 경우는 분리복구를 금지하는 것, 분리복구를 금지하는 것 이것은 강행 규정이고 이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법은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요. 임의 규정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가공이라는 것은 뭐냐? 타인의 동산이에요. 타인의 동산. 동산에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야 돼. 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가공이라고 하고 타인의 동산을 뭐라 한다? 이것을 재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공의 경우 재료주의 원칙에 의해서 재료를 댄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요. 그런데 그 물건이 새로운 물건이 현저히 다액이다. 현저히 다액인 경우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바로 뭐냐? 수급인이죠. 그러면 수급인이 자기 자신의 재료와 비용으로 건물을 지었죠. 건물. 그럼 이것은 누구가 원시취득한다? 수급인이 원시취득이죠. 왜요? 자기가 비용, 재료를 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재료와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채권자 명의로 건축 허가 명의를 받았다. 그래도 누구의 소유이다? 채무자 소유이다. 왜요? 채무자가 재료를 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공은 재료주의다 이런 말이고. 그럼 여기 부합이죠. 부합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요 동산 간의 부합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동산 간의 부합은 혼하고 같이 인정이 아주 똑같아. 그래서 이 동산 간의 부합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된 동산의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다. 그러면 부합 당시다. 부합 당시 이 말이 중요하죠.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뭐란다? 공유를 한다 이 말이죠. 부합 당시 가액 비율이죠. 여기에서 만약에 혼하다 그러면 혼화 당시 부합은 부합 당시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부합 당시, 호나 당시 가액 비율이지, 예를 들어서 뭐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든가 현재 가액이라든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 부동산 애우부합이죠. 이 부동산 애우부합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2층을 의리로 중축을 했다 이런 말이죠.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 부합이 아닌 것은 구성 부분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거래 객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다. 즉 1층에 대한 저당권이 2층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예를 들어서 중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은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성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래 객체가 안 된다. 저당권에게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1층에 대한 저당권은 중축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1층에 대한 저당권자가 경밀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뿐만 아니라 중축한 부분까지도 경락을 받는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이것이 하나의 세트예요. 여기도 뭐냐? 하나의 세트인데 판례가 뭐라 했냐? 중축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동산의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 타인 소유물,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건축하죠. 그러면 여기요,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잖아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첫 번째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유 부분이죠. 아파트요. 아파트면 여기를 뭐란다?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죠. 대지 사용권을 종된 권리라고 하고, 여기 이것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전유 부분을 주된 권리라고 하죠.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요, 전유 부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뭐죠? 대지 사용권에 만다 미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수목하고 뭐죠? 농작물이죠. 갑의 토지 위에요,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가 있고, 농사요.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요, 무단으로 식목, 나무를 심은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나무를 식목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여기서 사용대차라든가 토지의 사용대차 또는요, 임대차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무단으로 경작을 했죠. 그러면 이 무단으로 경작한 것은 을의 소유가 되죠. 그래서 원시적에서 을이 소유자가 되죠. 을이 소유자. 그래서 이 농작물은 토지에 뭐가 되지 않는다? 부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을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무단으로 나무를 식목하죠. 식목한 나무는 누구 되냐? 갑의 소유가 돼. 갑.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나무는 토지에 뭐란다?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토지에 부합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사용대차나 임대차에서 나무를 식목하죠. 이 나무를 식목한 것은 을이다. 그럼 이것은 토지에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요, 우리가 분리해서 부합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냐? 공유를 보는데, 공유에서는 먼저 공유하고 여기 뭐가 있냐? 합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총유가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합유가 시험에 났기 때문에요, 올해 다시 합유가 나오기는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는 뭐가 있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분이라는 것은 지분 처분의 자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이 지분에 대해서 공유물 뭐가 있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타공유자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동의 필요 없이 지분을 자기 멋대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이죠. 이 분할이라는 것은 형성권이고, 재판에 의해서 분할하면 이것을 형성판결이라고 얘기하고, 형성판결의 경우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데, 공유물 분할을 분할 금지를 한다.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이 분할 금지 특약을 하면 등기를 할 수 있고,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다시 몇 년을 연장할 수 있다? 5년을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가 다르냐? 부동산 환매하고 다르죠. 부동산 환매의 경우는 5년이지만 다시 기간을 뭐 할 수 없다?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합의 있죠? 합의는 뭐냐? 합의는 먼저 지분을 가지고 있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등기를 할 때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합유자, 합유자, 전원의 이름을 등기를 해야 된다. 전원, 합유자 전원의 이름을 등기하고, 여기서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각자에게 지분 등기를 할 수는 없다. 지분 등기가 되면 그것은 명의 신탁에 해당해서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합유의 경우 1인이 합유물 전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 그래도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합유자 1인이 합유물 전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하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반드시 합유는 합유라는 취지를 기재를 하고 합유자 전원의 이름을 기재해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이거는 지분 처분의 자유, 합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는가? 합유 지분 처분의 자유는 원칙은 없다. 그런데 뭘 하게 되면 전원이 동일하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합유물에 대해서는 합유물 분할 청구, 합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합유물 분할 청구권 원칙적으로 없다. 그런데 조합이 해산이 되죠? 해산이 되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하고 똑같이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총유죠? 총유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지분이 없으니까 여기서 지분 처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총유물 분할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지분이 없으니까 첫 번째 뭘 한다? 정관이나 또는 규약으로 따른다. 정관은 규약이 없죠? 그러면 사원총회 결의를 한다.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를 해서 어떻게 한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는 어떻게 한다?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구성원 전원 또는요 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단체 명의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지,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특히 사원총회 결의를 받아서 처분해야 되는데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처분한다? 이 처분 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처분한다? 그러면 그 처분은 무효이고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특히 총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이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분열이 인정되는가?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분열되면 어떻게 한다? 일단 교회를 탈퇴하죠. 탈퇴한 사람은 아웃이고, 그러면 교회 재산은 어떻게 한다? 탈퇴하기 전, 즉 잔존교인이죠. 잔존교인들의 뭐가 된다? 총유가 된다. 그래서 탈퇴한 사람은 더 이상 교회 교인들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의 분열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 만약에 교회가 뭘 한다? 교회가 교단을 변경한다. 교회가 교단을 변경하죠. 그래서 교회가 교단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구성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공유하고 합유하고 총유다. 이렇게.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분은 어떻게 하냐?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분은 반드시 공유에 등기하고, 공유의 등기와 그 다음에 지분의 등기를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가 실제 지분하고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가 있다. 실제는요, 갑의 지분은 3분의 2고 의뢰의 지분은 3분의 1이다. 근데 등기부상은 갑의 지분은 3분의 1이고 의뢰의 지분은 3분의 2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갑하고 을하고 공유자 간에는 실제 지분으로 간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때는 등기부상의 지분대로 분할을 청구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이 분할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유물 분할을 한다. 공유물 분할을 할 때는 실제 지분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3자 병이죠. 제3자 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한다. 제3자는 뭐만 쳐다본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예를 들어서 을의 지분을 매수했다 그랬을 때는 실제 지분대로 등기라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상의 지분대로 등기를 병한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가지고, 탄력성,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병이 각각 3분의 1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 사망했다. 사망하고 뭐가 없다? 상속인이 없다. 그러면 병의 지분이라는 것은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갑하고 을하고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권리가 있고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요.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때는 뭘 한다? 지분의 비율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무를 부담하는데 1년 이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않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지분을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지분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고, 청구권 앞에 매수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 한다?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또 공유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공유관계. 공유관계는 공유물에 대한 관계이죠. 여기서 첫 번째 사용하고 뭐가 있다? 수익이 있다. 사용하고 수익은 공유물 전부를 어떻게 한다? 용도 그러면 안 된다. 뭐에 따라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게 바로 뭐가 다르냐?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하고 다르다.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뭐가 있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야지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민법상의 지분에서 공유물에 사용된 수익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분하고 변경이 있죠? 처분하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변경은 공유물을 분할을 한다거나, 처분이라는 것은 공유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그래서 공유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공유자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을 한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누구를 위해서 보존행위를 하냐?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보존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보존행위 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유물에 대한 누군가가 불법 점유를 한다. 이 불법 점유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불법 점유할 수 있고, 제3자가 불법 점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효 등기가 있다. 무효 등기,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불법이란 말하고 무효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무슨 행위냐? 보존행위다.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의 전부, 그 다음에 무효 등기하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든지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보존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행위가 있다. 이 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관리는 뭐죠? 지분의 과반수다. 지분의 과반수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큰일 나. 그것은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관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지분의 과반수가 있으면 여기서 점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임대행위, 즉 주택이나 상가에 관한 모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을 소멸하죠. 이 모든 관리 행위를 할 때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공유자 중인 공유자가 점유를 한다. 공유물을 점유할 때도 지분이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나 점유를 할 때는, 관리 행위 할 때는 지분이 과반수가 되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관리 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임대차가 여기서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뭐냐? 물권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다?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것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을 뭐라 한다?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뭘 배우냐?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를 배우죠. 의무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한 등기는 어떻게 된다? 등기? 그것은 전부가 무효하지만 그 공유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먼저 이제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보죠? 첫 번째 보존행위를 잘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본다? 관리행위를 잘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공유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보면 되죠.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2다. 그럼 지분이 3분의 2다 하는 것은 지분이 과반수 지분이다 이 말이고, 과반수 지분이면 소수 지분권자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이 공유물 전부를 뭘 하거나 점유를 하거나 뭐를 할 수 있다. 임대 행위를 할 수 있고, 임대차에 대해서 변경 행위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을은 과반수니까 공유물 전부나 일부를 갑의 동의 필요 없이 병에게 임대를 줄 수 있고, 이 병은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이 병은 적법한 점유자가 된다. 적법한 점유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지분 차임으로써 90만 원을 갑에게 을에게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월세를 갑의 을에게 90만 원 줬죠. 그럼 이것은 돈이다. 돈은 또 어떻게 하느냐? 각자가 공유해서 돈은 각자가 지분 비율로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을이 얼마나 가져간다? 60을 가져가고, 을이 갑한테 얼마를 준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갑은 이것을 병한테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갑은 을에게 30만 원을 청구해야지 여기 이 병한테 청구하면 안 되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토지 인도도 청구를 못한다. 왜냐? 이 병은 무슨 점입니까? 적법한 점유자이기 때문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인도도 청구하지 못하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 병은 적법한 점유자고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이 점유를 이전받은 자는 적법한 점유자로서 점유할 권리가 있고 차임을 지급을 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을이 모든 차임을 다 갖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분만큼만 가져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을이 여기서 있으면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뭐란다? 점유냐, 그 다음에 뭐다? 등기냐, 돈이냐,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점유하고 등기하고 돈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이때의 돈은 뭐냐? 불법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항상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공유는 항상 D를 읽어봤을 때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누가? 각자가 뭐만큼? 지분의 비율로 청구한다.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그런데 등기는 뭐냐? 등기는 자기 자신의 지분만큼 등기한다. 그래서 만약에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런데 을이 만약에 3분의 1만큼 등기를 했다? 그럼 그건 적법이다. 그런데 전부를 등기했다? 전부를 자기 앞으로 등기하거나 전부를 다른 사람한테 등기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다? 3분의 1이 들어있으니까 3분의 1은 유효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무효인 등기이다. 그래서 무효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온다? 보존행위가 튀어나온다.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무효인 것 전부에 뭐를 청구한다? 말소를 청구한다. 이것을 보존행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에 대한 등기를 병에게 이전한 경우 갑은 그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지분을 제외하고 을의 지분 3분의 1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는 지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분의 반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다. 3분의 1이면 지분의 과반수가 아니고 소수다. 소수니까 3분의 1만큼 만약에 점유를 했다. 3분의 1만큼 점유해서 이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는 것이다. 왜냐? 을은 아무리 공유자라고 할지라도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이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는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된다? 보존행위죠. 보존행위 누가? 각자가 뭐한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전부에 대해서 뭐를 청구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보존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유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반환 청구인가? 이걸 먼저 보고 말소 청구인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인가? 부당이득인가?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법 점유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등기가 있을 때는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한과 동시에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점유에 관한 것인지 등기에 관한 것인지 돈에 관한 것인지 세 가지만 정확하게 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불법으로 점유한다. 불법 점유? 그러면 이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이니까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다.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만약 여기에서 손해배상이 나왔다? 손해배상이 9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손해배상이 90만 원이면 각자가 뭐만큼이다? 지분만큼이다. 그래서 갑은 60만 원을 청구하고 을은 3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지 갑이 을의 끝까지 60만 원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보죠? 90만 원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공유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공유물을 분할을 한다. 이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먼저 협의상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냐? 협의가 안 됐을 때 재판상 분할을 하고 일단 협의가 되면 더 이상은 재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재판상보다는 먼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그래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가액의 감손이 현저할 때는 그때는 뭘 한다? 경매를 한다.
경매를 뭐라 한다? 이것을 대금 분할이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경매를 할 수가 있고, 재판상 분할이 뭐냐? 재판상 분할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의해서 재판이니까 형성 판결이 되죠. 형성 판결의 경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 중에 뭐라 한다? 그래서 상호 양보를 해서 뭐가 성립됐다?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 그랬을 때는 뭐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 중에요, 상호 양보를 해서 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협의를 하죠. 협의라는 것은 뭐다? 합의라는 말이죠. 합의는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래서 협의상 분할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판상보다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송 중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에 대해서는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한다. 협의상 분할은 먼저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격 배상이 있고, 이 셋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첫 번째 지분의 비율하고 면적 비율이 같게 해야 되죠. 면적 비율이. 이것은 가치를 따졌을 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르다 그러면 어떡해? 다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한다? 경제적 가치에 맞게끔 뭘 한다? 조정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면적으로 조정해도 되고, 뭐로 조정해도 된다? 돈으로 조정을 해도 되고, 일부는 우리가 만약에 공유물 분할하죠. 반드시 전원이 참석해야 돼. 전원이 참석, 공유물 분할.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고, 만약에 분할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제거가 되면 그 분할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을 했는데요, 일부는 공유로 남고 나머지 일부만 분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일부만 분할하고 일부는 공유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안 되냐? 안 되는 것들 있다.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일부만 분할하고 일부는 분할하지 않거나, 또는요, 처음부터 일부에 대해서는 지분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 현물을 분할하거나, 이런 식의 분할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할을 하려면 다 같이 참석해서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분할하고 나서 일부는 다시 공유로 남겨둘 수 있는가? 일부는 다시 공유로 남겨둘 수도 있다. 분할하고 나서.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분할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공유물을 분할하면 그 분할로 인해서 각 공유자는 매도인과 동일한 뭐란다? 담보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담보 책임을 지냐?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 시험에 한 번도 틀린 걸로 나온 적이 없지만, 이거 하나는 또 시험에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갑이 3분의 2죠. 을이 3분의 1이죠. 3분의 1인데, 을의 3분의 1에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저당권. 그러면 이 지분이라는 것은 공유물 전부의 3분의 1만큼 미치는데, 저당권도 전체의 3분의 1만큼 저당권의 일이 미치죠. 그런데 저당권은 불가분성의 원칙에 의해서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공유물 전부 위에 저당권이 그대로 존속을 하죠.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전부가 변제되기 전에 공유물이 분할이 됐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해서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다. 여기는 3분의 2고 여기는 3분의 1이다. 그러면 A의 저당권은 분할물 위로 집중이 되는가? 집중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 3분의 1의 범위에서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치는 것이지 분할물 위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이 일단 분할이 되면 어떻게 한다?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지분의 비율로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협의가 되면은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을 못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재판상 분할하고,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지만,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돼서 조정서가 작성이 됐다. 그럴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